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고 거래량도 축소가 되고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40% 정도 빠지는 맞아요. 지역들 뭐 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전략, 이 긴축과 뭐 금리 인상 시기 또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세우면 좋을 것인지 또는 투자할 때 진짜 이거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낚인 것 같다. 투자할 때 좀 이런 거에 좀 낚이지 말아라.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2014년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젠가 금리 내릴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고공행진 못 하고 있을 건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금리가 내리고 하는 측면이 오면 어느 정도 자산 시장이 올라갈 만한 약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됐겠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집 못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겪었던 얼마간의 고통이 계속 가속도 효과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저는 자산시장에서도 저는 유턴의 제1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고무줄 이론이라고 해서 네.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네.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초창기에는 뭔가 의사결정을 못 하죠. 그러다가 금리를 한 번 내리어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정부라든가 거시 쪽에서 이제 주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자산을 매입을 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좀 약간 올랐다 아니면 좀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금리를 갖다가 오르지 올려서 자산 가격이 좀 오르지 못하게 제어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때도 집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성이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지를 할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금리 인하 초창기 때 들어가시는 것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런 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시범 지역으로 해서 작년 7월 달에 이제 사전 청약에 들어갔던 이제 계양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다르지만 나머지 하남 교산이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시흥 광명지구 같은 데는 토지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잘 안 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에서 반경 5km 이내에서 경계점 5km 이내에 이제 지어지는 도시들이니까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이시거나 청년세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약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고 해서 꺼리지 마시고 분명히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다양한 어떤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이제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은 그런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시고 좀 갖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존 세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엑시트하고 또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던데 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동시에 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당한 시기에 내가 갈아타는 것들을 할 때 갈아타는 시기는 내 거를 싸게 팔면 남의 것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시기를 따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매수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어떤 딱 시점에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나 주의 또는 이것 좀 낚이지 말아라 뭐 유사 상품을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 좀 듣고 싶네요. 그냥 낚인다기보다는 선택의 어떤 그런 기준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고용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언제나
위험의 상존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작년 초에 고점 신호 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객장에 이제 갑자기 뭐 슬픈 일이 있으셨나요? 농촌에서 아니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농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장화 신고 오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쪽에서만 땅과 함께 벗을 삼아 계셨던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네. 주식 개설을 하고요. 공모주 시장이 화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그 왜 구두 이렇게 세척하시는 분들도 네. 주식을 물어보는 시점이 고점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도 고점 시그널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좀 관심을 안 갖던 여기가라고 하는 지역들에 경쟁률이나 원정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뭐 정말 고점이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동두천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었다라든가 전북 군산 같은 곳에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저가 아파트를 싹쓸이 했다든가 분명히 고점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서울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로가 하면 을지로 명동이 있고 섹터가 강남권역이 있고 비즈니스권역이 뭐 여의도라든가 상암 뭐 아니면 분당 판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먼 지역들은 선택 안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내가 계속 홀딩하면서 나중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그러한 어떤 고용이나 직장의 중심지로부터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도의 수도권 같은 경우 1기 신도시보다도 조금 거리 변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저는 뭐 세이프티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